2010년대 한국 힙합의 가장 큰 돌풍을 일으키고 하나의 음악 집단을 설립한 그들. 오늘은 먼 나라 미국에서 온 맥킬레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때는 2015년.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LA로 넘어간 루피는 자신과 함께할 동료들을 찾기 시작해요. 한국에서만큼 잘하는 한인 래퍼들이 LA에도 있고 여기에 곁들여 본토의 멋을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고서요.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면 돼. 그거는 너도 알다시피 LA 힙합씬에서 물론 많지, 랩을 좋아하고 가사를 쓰고 막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그땐 안 보여. 내 눈에 뭔가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즉 LA에 거주하는 한인 래퍼들을 찾아서 그들과 자신을 결속시키는 게 루피의 우선적인 목표였죠. 그렇게 래퍼들을 물색한 결과 먼저 연락을 받은 이가 42크루의 수장 나플라였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루피와 나플라는 어사였고 서로의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었대요. 그래서 일단 약속을 잡고 루피가 스피드웨건의 빙의에서 야부를 털기 시작했죠. 왜 우리가 팀을 꾸려야 하며, 비전이 뭐며, 최종 목표가 뭐며,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했다고 해요. 그러고서 이제 서로가 가진 능력치를 대충 파악하려고 현재 작업 중인 음악을 공유했는데 루피는 이때 나플라 거를 듣고서 느꼈습니다. 얘는 한국에 무조건 데리고 가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루피는 혼신의 똥꼬쇼를 펼쳤죠. 넌 어디 레이블 밑에 들어갈 깜냥이 아니다. 넌 나보다도 한 수 위다. 그니까 늑대가 개 밑에 들어가지 말고 너 자신이 되라고 했대요. 아니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빨아제껴주는데 정말 누가 안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나플란 루피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서로한테 들려준 노래가 루피는 기어2, 나플란 멀쩡해였다고 해요. 내 경쟁 상대는 루피지 딴 래퍼는 아주 이처럼 나플라를 일바따로 데려온 루피는 나플라와 같은 크루인 블루와도 뜻이 맞아서 자신의 배에 승선시켰고 이제 또 다른 동료를 찾아 나서던 이때 자신과 전혀 접점이 없지만 실력하는 오지널 래퍼를 발견합니다. 본거지인 LA가 아닌 뉴저지에서 온 래퍼 오웬 오버도즈와의 만남이었죠. 나는 하고픈 말이 많아 고민은 하지 않고 시작은 서울부터 LA까지 flowing soul 방법은 간단 우리 매일 해. 오웬은 나플라랑 만난 적은 없지만 일단 연락 때리고 개같이 LA로 날아갔대요. 그래서 나플라가 픽업하러 나가고 LA 구경시켜주고 하다가 루피 집으로 가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죠. 루피와 오웬 각자가 지닌 비전을 제시하고 서로가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 대담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비전은 커다란 접점이 없어서 레이블 합류는 일시적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웬이 LA로 몇 번을 다시 와서 루피랑 얘기를 나눴는데 이때 루피가 오웬의 패기와 열정을 높이 샀나봐요. 오웬 형님이 약간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 나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루피는 끝내 오웬을 맥킬레인에 합류시키기로 결정을 내리죠. 이것이 2016년 1월 22일 레이블 맥킬레인 설립의 순간이었습니다. 나플라의 공격적인 플로우, 루피의 미끄러지는 랩, 블루의 무게감 있는 톤, 오웬의 현란한 스킬, 맥킬레인은 각자의 개성을 고간에 압축시켜서 한국 힙합씬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는데요. 그리고 나플라의 우, 루피의 기어2, 오웬의 포엠이 국내 리스너들에게 먼저 닿은 이후 레이블을 설립했기에 맥킬레인의 이 같은 도약엔 기틀이 마련됐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이들의 단체곡엔 리스너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꽤 있었어요. 멤버들이 융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다른 국내 레이블들에 비해 그들만의 독자적인 사운드가 없다는 게 약간의 불평의 주된 이유였죠. 그러나 맥킬레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타 레이블들에 속한 래퍼들은 소속 레이블의 이미지에 꼭 맞는 다소 정형화된 음악을 하려 한다면 자신들은 특정 이미지에 갇히지 않은 음악을 한다는 게 차별점이라고 자부했죠. 그니까 맥킬레인은 대외적으로 보이는 약점을 오히려 본인들만의 장점으로 해석했어요. 이런 그들의 자긍심 가득한 태도는 수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낚아챘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맥킬레인의 미국물 먹은 음악과 또 그들만이 내뿜던 특유의 간지에 대중들은 열광한 건데요. 거대 자본과 방송 매체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성공 반열에 오른 맥킬레인. 그들은 한국 힙합씬의 좋은 본보기이자 모범 사례가 됩니다. 이렇게 겁나게 빠른 속도로 팬들을 유입시킨 그들은 말은 좀 많았지만 콘서트 개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레이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영웨스트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몸뚱아리를 더 키울 일밖에 안 남았으니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고 온 거대한 야망과 포부를 작업실 안에서 모두 토해냈죠. 그 결과로 오웬은 정규 2장을, 나플라는 정규 1장과 다수의 싱글을, 루피는 3장의 EP와 믹스테이프 1장을, 블루와 영웨스트는 각각 EP
EP 한 장과 2장, 그리고 믹스테이프 한 장을 발매했습니다. 멤버들의 열정은 과거 씬을 움직이던 래퍼들만큼이나 불탔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띵곡들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아싸리 레이블의 첫 컴필 앨범도 발표했고요. 그간 맥킬레인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말은 검은 머리 외국인 건머웨였대요. 그들의 실력만큼은 인정하지만 미국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으니까 한국으로 온 거 아니냐, 한국도 미국도 아닌 짬뽕 힙합이 얘네 음악이다, 그래서인지 가사를 오지게 못 쓴다, 거품이 겁나 낀 레이블 중 하나다. 맥킬레인은 이런 리스너들의 비판을 감내하면서 음악을 했지만 첫 컴필 앨범을 통해서 본인이 씬의 공공의적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향한 분노를 터뜨릴 걸 예고했죠. 참여진들은 앞서 예고한 대로 하고 싶은 말 가리지 않고 싸지른다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 작업물이었어요. 너무 급하게 만든 티가 난다고 해야 할까요? 먼저 멤버들 간의 역량 차이도 어느 정도 있는데 잘하는 래퍼들마저도 앨범 안에서 기복을 보일 때가 있고 소모적이면서 반복적인 라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적으로 큰 깊이감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맥킬레인의 거친 목소리를 내는 게 이 앨범의 핵심이었는데 말이에요. 또 훅 끝나고 멤버 한 명 벌스 나오고 다시 훅 끝나고 벌스, 이런 단순한 구성의 연출은 지루함을 야기했고요. 거기다 후반 작업에 큰 공을 들이지 않은 듯한 사운드의 퀄리티는 앨범이 전체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인상을 남겼죠. 결국 이 앨범은 맥킬레인이란 이름값과 크게 동떨어져서 얼마안가 씬에서 묻혀버렸는데요. 그렇게 이 프로젝트의 처참한 실패는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었죠. 성공하려면 방송에 나가야 한다는 걸요. 이 같은 현실의 냉담함은 맥킬레인의 수장이자 가치관과 신념이 뚜렷했던 루피마저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했고 2018년 여름 맥킬레인의 쇼미더머니 출전을 선언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저만의 길을 가려 노력해봤고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들 후에 이런 결심을 내리게 됐어요. 근데 여기 되게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장감을 이겨내고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많은 참가자들한테 리스펙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루피를 비롯한 나플라 오해는 쇼미더머니 777에 참가하고 거기서 나플라와 루피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면서 그들은 한국에서 가장 핫한 래퍼인 동시에 개쩌는 실력을 갖춘 래퍼임을 모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들의 유명세 힙합씬을 넘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고 그에 따른 금전적 이득은 당연하게도 그들을 향했죠. 이전에 없던 사무실이 생기고 직원 수가 늘어나고 비즈니스를 이해하게 되면서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동그라미 수가 통장에 날이 다르게 찍혀갔어요. 그리고 잠깐의 성공에 취해 음악과 거리를 둔다거나 작업을 게을리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쇼미를 발판으로 보더콜리 뺨따고 갈기는 미친 활동량을 자랑했고 그 덕에 한 단계 더 높은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겹경사로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가 역주행에 성공하며 맥킬레인은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쭉 이어졌으면 참 좋았겠다만 그들의 질주에 제동이 걸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힙합 경연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래퍼 나플라와 루피 등 유명 래퍼들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내려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대중들은 물론이고 리스너들도 크게 실망한 이 사건은 맥킬레인의 추락을 예고한 거나 다름이 없었죠. 이 사건으로 맥킬레인은 마약 집단이란 프레임이 씌워졌고 재기에 성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어요. 어쩌면 2016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웨스트와 나플라의 계약 해지로 맥킬레인 내부에서도 균열이 갔고 그로부터 1년 뒤 그들의 뜨거웠던 해는 완전히 저물고 맙니다. 맥킬레인을 인수한 엉커포인트와의 불공정 계약건으로 블루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본인들의 꿈과 몸이 담겼던 레이블과 종지부를 찍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맥킬레인은 뭐랄까 뛰어난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못 받쳐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들을 음악적으로 또 운영적으로 코치해줄 경험 많은 총괄 디렉터가 없던 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컴필 앨범이나 멤버들의 개인 앨범 그리고 레이블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설정에 좀 경력직 형님들의 손길이 거쳤다면 여러모로 입지를 더 강건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되뇌이게 합니다. 애초에 크루 형태로 레이블 운영을 시작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적긴 했지만요. 힙합을 모르는 사람한테 저희들의 음악이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힙합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좋아해줄 수 있는 그런 뮤지션들, 아티스트들이 되었으면